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30년간 암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건강하다고 믿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최고의 영양분이 됐던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 말이에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딸이 사다 준 과일을 하루 3번씩 드셨어요. 건강해지려고요. 그런데 6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이게 과일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일도 종류와 양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큰 생선이 좋다고 믿으시죠? 틀렸습니다. 오히려 작은 생선이 훨씬 안전해요. 기름도 그래요. 가열하면 성분이 완전히 변합니다. 매일 쓰시는 그 기름이 몸을 망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3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식탁에 무엇을 올리고 계신가요? 그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이영호 형님이셨어요. 형님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과일 샐러드로 시작하시고 점심 후에도 과일 한 접시, 저녁에도 후식으로 과일을 드셨습니다. 따님이 매주 과일을 한 박스씩 사다 드렸거든요. 형님은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도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소화도 안 되고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오셨던 겁니다. 형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과일 때문이었어요.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일의 종류와 양이 문제였던 겁니다. 형님이 드시던 과일들은 전부 당도가 높은 과일이었거든요. 수박, 포도, 바나나, 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과일들은 과당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과당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에요. 제가 형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과일 대신 신맛 나는 과일로 바꾸라고요. 라임, 레몬, 자몽, 크랜베리 이런 걸로요. 그리고 양도 하루 한 번 주먹 크기 하나로 줄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딱 2주 만에 형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단지 형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만난 수백 명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세포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과일은 암세포의 최고 영양분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암세포의 전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국내 서울대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과당이 암세포에게 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신맛이 나는 저당 과일입니다. 라임, 레몬, 크랜베리, 자몽 이런 것들이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 님도 이렇게 바꾸셨어요. 원래 수박, 포도감을 매일 드시던 분인데 레몬, 라임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던 게 사라지고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달콤한 과일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저당 과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과일을 드셨다면 바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그럼 과당이 근육에서 먼저 소모돼서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과일 주스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주스는 당 농도가 너무 높거든요. 과일 하나를 그냥 드시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즘 과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혹시 매일 단 과일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생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수은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몸에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세포가 손상됩니다. 반면에 작은 흰살 생선은 중금속 노출이 적고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이 좋아요. 국내 식품안전처 보고서를 보면 멸치조기 대구 같은 작은 생선이 안전성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미라 72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참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5번은 드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제가 작은 생선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멸치, 조기, 명태, 도다리 이런 걸로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졌대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생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평소엔 멸치, 조기, 대구, 명태, 도다리 같은 작은 생선을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도 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고등어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시나요? 혹시 큰 생선만 골라 드시진 않으셨나요? 쌀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백미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게 반복되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가 좋다고 하는데 일반 현미는 소화가 어려워서 시니어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럴 때 바라 현미를 추천합니다. 바라 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껍질이 얇아서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영양은 그대로인데 부담은 적은 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장기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통곡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백미만 먹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대요. 국내 연세대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냈고요. 최정호 75세님도 백미에서 바라 현미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먹어보니 속이 편하고 변도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엔 체력도 좋아졌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백미와 바라 현미를 8대2 정도로 섞어보세요. 익숙해지면 5대5로 늘리고 나중엔 3대7까지 늘려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힘들 수 있으니 천천히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곡류를 드시나요? 백미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견과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은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15년 동안 7,00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특히 호두가 효과가 좋았어요. 국내 서울대 연구팀도 견과류 섭취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경자 69세님은 평소 간식을 과자로 드셨어요. 그걸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세요. 피로도 덜하고 집중력도 좋아졌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50g 정도면 충분해요. 작은 손으로 한 줌 정도 되는 양이에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골고루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꼭 포함시키세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주의할 점은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셔야 해요. 땅콩 버터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생 견과류나 살짝 볶은 것만 드세요. 견과류는 어떤 걸 즐겨 드시나요? 혹시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버섯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 환경을 돕는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됐어요. 일본 국립암센터가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버섯을 자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국내 가톨릭대 연구팀도 버섯 섭취가 면역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장대열 74세님은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서 식사마다 조금씩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국에도 넣고 볶음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속 더부룩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되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표고, 느타리, 양송이, 팽이 이런 버섯들을 매일 한 가지씩 식단에 넣어보세요. 국찌개, 볶음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버섯은 익혀 먹어야 소화가 잘 되니까 꼭 가열해서 드세요. 건조 버섯을 쓰실 때는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시고요.
버섯 요리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혹시 버섯을 잘 안 드시진 않으셨나요? 발효 음식은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강해지고 암세포와 싸울 수 있거든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효식품 섭취 그룹을 조사했어요. 10주 만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고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국내 서울대 연구팀도 김치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탁월하다고 발표했어요. 서인구 70세님은 평소 변비가 심하셨어요. 3일에 한 번 보는 게 다반사였고요. 제가 콩발효 요거트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한 컵씩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2주 만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속도 편하고 가스도 안 차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콩발효 요거트, 김치, 청국장, 된장 이런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짠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시판 김치 중에 짠 것들이 많거든요. 집에서 직접 담그시면 더 좋고요. 발효 음식은 평소에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발효 음식을 잘 안 드시진 않으셨나요? 채소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채소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20년 동안 채식 중심 식단 그룹을 추적했어요. 일반 식단 그룹보다 암 생존율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국내 연세대 연구팀도 채소 섭취량과 건강 지표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염증 수치가 낮았어요. 김선희 66세님은 원래 고기 위주로 드셨어요. 채소는 거의 안 드셨고요. 그런데 제가 채소 중심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채소만 먹으면 배가 안 찬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양을 늘리셨습니다. 3개월 후엔 하루 600g까지 드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확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600g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300g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골고루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거든요. 주의할 점은 몸이 차가운 분은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가 좋아요. 녹즙보다 따뜻한 채소 수프를 드세요. 여러분은 하루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채소를 잘 안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런 음식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주제 암을 이기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 완전 정리 8가지.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더욱 그래요. 식사 직후 20분만 가볍게 걸어도 당 흡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가만히 있으면 그 당이 전부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 근육이 당을 먼저 가져갑니다. 근육이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럼 혈액으로 가는 당의 양이 줄어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세포는 혈액 속 당을 먹고 자라거든요.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이 식후 걷기 효과를 조사했어요. 식후 2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30%나 낮아졌습니다. 국내 서울대병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냈고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끝나고 5분 정도 설거지하시고 바로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도세요. 20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산책하듯 편하게 걷는 게 최고입니다. 식사 후 바로 쉬는 편이신가요? 오늘부터 딱 20분만 걸어보세요. 과일을 드신 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의 과당은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차를 마시면 위장 운동이 안정되면서 흡수 속도가 느려져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차 섭취와 혈당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과일 섭취 후 차를 마신 그룹이 안 마신 그룹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20% 느렸습니다. 특히 라즈베리 차, 생강차, 카모마일 차가 효과가 좋았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 드신 후 10분 정도 지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요. 찻잎을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마세요. 연하게 우려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해요. 단 음식을 먹은 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차 한 잔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기름 사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 기름을 가열해서 쓰시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기름을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변해요.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산화가 일어나고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래 가열할수록 더 심해져요. 그래서 냉압착 기름을 추천하는 겁니다. 냉압착 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만으로 짜낸 기름이에요.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연구팀이 조리 기름의 변화를 분석했어요. 180도 이상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이 90% 이상 파괴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냉압착 올리브유나 아마씨유를 준비하세요. 음식이 다 완성된 후 마지막에 한 숟가락만 뿌려 드세요.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수프에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절대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쓰지 마세요. 냉압착 기름은 열에 약하거든요. 일반 요리용 기름은 따로 쓰시고 냉압착 기름은 마무리용으로만 쓰세요. 기름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냉압착 기름을 하나 장만해 보세요. 콩을 활용하는 방법을 늘려보세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미국 로마린다 대학이 30년 동안 10만 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콩 중심 식단을 한 그룹이 고기 중심 식단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국내 한양대 연구팀도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콩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 지표가 좋았어요. 실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부를 활용하세요. 두부 무침, 두부조림, 두부 스테이크 이런 걸로요. 콩물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콩을 불려서 믹서에 갈아 체에 걸으면 고소한 콩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금 조금만 넣어 드세요. 콩 스튜도 좋아요. 콩에 채소 넣고 푹 끓이면 영양 만점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공 두유는 피하세요. 시판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콩 요리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일주일에 콩 요리를 서너 번은 드셔보세요. 채소 수프를 병행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딱이에요. 생채소는 소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프로 끓이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영양소도 국물에 다 우러나와요. 프랑스 파리 대학 연구팀이 채소 수프 섭취 그룹을 조사했어요. 생채소만 먹는 그룹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30% 높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애호박 이런 채소들을 준비하세요. 큼직하게 썰어서 물에 넣고 푹 끓이면 됩니다. 소금 간만 살짝 하세요. 여기에 콩이나 버섯을 추가해도 좋아요. 하루 한 끼는 이 수프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묽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이세요. 너무 진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오래 끓이지 마세요.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이 파괴돼요. 따뜻한 채소를 자주 드시나요? 수프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견과류는 일정량을 매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어요. 하루 50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손으로 한 줌 정도요. 이 정도면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12만 명을 30년간 추적했어요. 하루 28g 이상 견과류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20% 낮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통을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에 하루치 견과류만 담아두세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골고루 섞어서요. 아침에 한 줌, 오후에 한 줌 이렇게 나눠 드세요. 한꺼번에 다 먹지 마시고요. 주의할 점은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은 절대 안 돼요. 생 견과류나 살짝 볶은 것만 고르세요. 견과류는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하루 일정량을 꼭 지켜서 드세요.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목이 마를 때만 마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노폐물이 안 빠지고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요.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이 수분 섭취와 세포 건강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세포 재생 속도가 빨랐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은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특히 식사 중엔 찬물을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하루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햇빛을 쬐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비타민 D는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햇빛을 쬐어야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비타민 D 수치와 암 발생률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좋아요. 팔다리를 노출하고 산책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도 충분해요. 주의할 점은 한여름 떼약볕은 피하세요. 너무 강한 자외선은 오히려 피부에 해롭거든요. 적당한 햇빛이 좋습니다. 요즘 햇빛을 자주 쬐시나요? 의식적으로 바깥 활동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상식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과일은 많을수록 좋다. 틀렸습니다. 달콤한 과일은 암세포의 영양분이 돼요. 신맛 나는 저당 과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생선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것도 틀렸어요. 큰 생선은 중금속이 많아요. 작은 흰살 생선이 안전합니다. 기름은 가열해서 써야 한다. 틀렸습니다. 가열하면 성분이 변해요. 냉합착 기름을 마지막에 뿌려 드세요. 고기로 단백질을 채워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콩과 견과류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 수치가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몸이 힘들어져요. 염증이 심해집니다. 온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피로가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어져요. 소화가 안 됩니다.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됩니다. 면역이 약해집니다. 자꾸 감기에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넘어가고 회복이 더뎌요.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고 소화가 편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염증이 줄어듭니다. 온몸에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체중이 안정됩니다. 요요 없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면역이 강해집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작은 병도 금방 이겨내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전반적인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 손톱도 튼튼해집니다. 기분도 좋아져요. 우울하던 게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의욕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딱 석 달이면 느껴집니다. 석 달만 제대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를 한 가지만 더 올려보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 당근 반 개, 양배추 한 입, 뭐든 좋아요. 채소 하나를 더 올리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과일을 바꿔보세요. 수박 대신 레몬으로, 포도 대신 크랜베리로 바꾸는 겁니다. 모레는 생선을 바꿔보세요. 참치 대신 조기로, 고등어 대신 대구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한 달 후엔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석 달 후엔 몸이 달라져 있을 거고요. 1년 후엔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지켜봤어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식단 실수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먹는 음식 중에 실은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꼭 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구독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다음 영상 올라오면 바로 알림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